저 남자가 회장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대기업 회장 서정희. 그녀의 병실 앞에는 매일같이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15살 연하의 남편 강민수. 그는 2년 전 갑자기 나타나 회장과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재산 사냥꾼이라 불렀고 친딸마저 그를 적으로 여겼어요. 모두가 그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배신자였을까요? 죽음을 앞둔 여자, 의심받는 남자,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누군가. 진짜 배신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 VIP 병동.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정희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건넨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을 이끌어온 여자였으니까요. 남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떠난 뒤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 강민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1층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47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정희보다 15살이나 어린 남편. 2년 전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세상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돈 때문이다. 저러다 재산 다 뺏기겠네. 젊은 남자가 저 나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어? 정희는 그런 소문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산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민수의 얼굴을 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왜 그렇게 봐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그냥 커피 고마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는 여자.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서실장인 오영자였어요. 정희야, 지금 막 소식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영자는 민수를 스치듯 지나쳐 정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영자의 눈에 맺힌 눈물. 민수를 향해 슬쩍 던지는 차가운 눈빛. 그 미묘한 시선을 정희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에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가 지나갈 때만큼은 예외였어요. 저 사람이야. 회장님 남편. 진짜 젊다. 15살 차이라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남자가 붙었겠어.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민수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어요. 2년 동안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1층 편의점에서 정희가 좋아하는 요거트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외동딸 서수빈이었죠. 수빈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35살. 날카로운 눈매가 어머니를 꼭 닮았더군요. 뭐예요?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병실에 같이 가도 될까요? 요즘 많이 외로워하셔서.
외로워하신다고요? 수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건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 발표 이후 정희의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저런 남자한테 속다니 하며 혀를 찼죠. 수빈 씨, 저는 정말 됐어요. 수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하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뭘 노리는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수빈이 먼저 타더니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내뱉은 말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엄마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요. 민수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요거트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톡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비서실장 오영자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많이 힘들죠? 수빈이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영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맙긴요. 우리 정희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건 나예요. 영자가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잠깐 눈에 들어왔어요. 서정희 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였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로 향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병실 안은 따스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서정희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오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 밖까지 새어나왔죠. 야, 우리 첫 만남 기억나?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그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잊어? 신입사원 연수 때 네가 내 도시락 반찬 훔쳐 먹었잖아. 훔치긴 네가 준 거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1984년 같은 회사에 입사한 22살의 두 여자. 남자들 세상이던 그 시절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버텼죠. 정희가 회장이 되었을 때 영자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자야, 고마워. 정희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영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야,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뭐든 들어줄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없어지면 민수가 걱정돼. 영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걱정이라니? 다들 민수를 나쁘게 봐. 수빈이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영자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민수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영자는 몇 초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희가 볼 수 없는 각도였죠.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영자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어요. 40년 친구가 해준 약속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영자야. 역시 넌 내 편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사이인데. 영자가 정희의 이마를 쓸어넘겼습니다.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아까 들고 있던 서류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요거트를 들고 돌아온 민수였어요.
그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내가 알아서 할게. 영자의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냥 자신의 착각이겠거니 생각하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날도 민수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며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 도장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기 이전? 회장님 도장?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정희가 잠든 사이 민수는 병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 저녁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희의 개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었죠. 설마. 민수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누가 정희의 서류를 봤을까요? 밤사이 병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병실 출입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비서실장님이 다녀가셨네요. 회장님 서류 가져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가져갔다고요? 정희에게 말도 없이? 그 서류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는 거기까진. 민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영자 비서실장. 40년 동안 정의 곁을 지킨 사람.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등기 이전, 도장 확보, 밤중에 서류 반출. 하나하나 떠올리니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영자는 정희의 가장 오랜 친구니까요. 의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 가요. 엄마한테 할 말 있어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요?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반가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수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엄마 할 말 있어요. 수빈이 민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정희가 손짓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민수 씨도 가족이야. 같이 들어도 되잖아. 가족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엄마 재산 노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병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빈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긴요. 다 알아요, 엄마. 수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자신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강민수 47세.
전 직장에서 횡령 의혹으로 퇴사. 이혼 경력 있음. 전 부인에게 위자료 한 푼 안 줌. 수빈이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이런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정희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수빈이 비웃었습니다. 영자 이모가 조사해 준 거예요. 이모는 엄마 걱정돼서 직접 알아본 거라고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영자가 조사했다고요? 왜 굳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친 걸까요? 수빈 씨, 횡령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누명이었어요. 누명이요?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수빈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의심할까봐 두려웠어요. 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죠. 정희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피했어요. 민수 씨, 잠깐 나가 있어 줄래요? 수빈이랑 얘기 좀 할게.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수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늦기 전에. 민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까지 차올랐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왜 하필 지금 자신의 과거를 파헤쳤을까요? 정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로 이 시점에요. 그리고 그 서류를 수빈에게 준 이유는 뭘까요? 민수를 내쫓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복도 끝에서 오영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띤 채로요. 민수는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모텔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희가 자신에게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쫓겨난 거였죠.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수빈이 던진 서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횡령 의혹, 이혼 경력, 위자료 미지급. 전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왜 그 서류를 준비했느냐가 문제였죠. 민수는 검색창에 서정희 회장 자산을 입력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부동산만 수백억 원대.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었죠. 만약 내가 사라지면 민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빈? 아니면 정희 곁에서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 새벽 3시 민수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불이 꺼진 차가 한 대 보였어요. 영자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민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얼마 후 영자가 병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민수는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영자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급하게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라갔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영자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영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변호사를 만나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죠. 1시간쯤 후 영자가 나왔어요.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희 회장 명의의 부동산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2달 사이 정희 명의 부동산 3채가 소유권 이전 중이었습니다. 매수인 이름은 오영자. 모든 서류에 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0년 친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정희에게 직접 보여줄까요? 하지만 지금 정희는 민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40년 친구를 배신자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증거가 더 필요해.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희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자 정희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가웠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그럭저럭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는데 이제는 벽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 씨, 저 할 말이. 민수 씨, 정희가 말을 끊었어요. 수빈이가 보여준 서류, 사실이에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왜곡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횡령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전부인과의 일은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다 지급했어요. 민수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희 씨, 저는 당신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 알아요. 정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영자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 민수 씨 왔네요. 부부 사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지었던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요. 실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죠.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정이 없으니까 제가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새벽에도 일하시더라고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의 말에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영자가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죠. 호호, 새벽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영자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어요. 민수를 향한 시선이 차갑게 변했죠.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영자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조된 위임장, 영자의 개인 계좌 내역까지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요. 병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희의 침대 곁에 수빈과 영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죠. 잘 왔어요, 민수 씨.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민수 씨, 솔직히 말해요. 정희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맞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찔리니까 그런 거죠? 수빈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민수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수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쳤어요. 지난 2달간 정희 씨 명의의 부동산 3채가 소유권 이전됐어요. 매수인 이름은 오영자 씨예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정희가 나한테 준 거야. 그래요? 그럼 이 위임장은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예요. 위임장의 서명이 정희 씨 필체가 아니래요. 도장도 위조된 거고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영자 씨 개인 계좌예요.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80억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빈이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모, 이게 사실이에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영자가 정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어요. 40년이야, 영자야.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눈물이 정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나도 힘들었어. 평생 내 그늘에서 살았잖아. 영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너는 회장이고 나는 평생 비서야.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랜 친구의 상처를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배신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가줘, 영자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영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40년 우정의 끝이었어요. 수빈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수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민수 씨,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의심받을 만했어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요,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알아본 감사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간다는 걸 그들은 그제야 알았어요. 6개월 후 의사들도 놀랄 만큼 정희의 병세는 안정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병원 정원에서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수빈이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벚꽃 예쁘죠? 응,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네. 정희가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이 봄을 볼 수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세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진짜 사랑은 의심 속에서도 빛난다는 걸,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그들은 그 봄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